자, 15번째 시간. 자, 12장. 여긴 아픈 마음 치료 코칭. 네. 자, 앞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코칭은 모든 영역에 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아픈 마음이란, 네, 본장에서는 아픈 마음에 대해 코칭한다. 아픈 마음이라는 것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아픈 마음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보면 보통 이제 어렸을 때의 상처들이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되고 이제 그게 강화되면서 그게 이제 장애로,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장애로 나타나는 건 결국 성년 때.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때에 나타나요. 그게 이제 원인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제 그런 이 사춘기 때의 그런 상처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내면의 세계, 자기 감정 코칭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치유해 나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래야 해결하고 또 이제 가고 그러는 거죠. 자, 기억해야 될 코칭의 기본 요소. 첫째, 신뢰. 둘째, 좋은 질문. 셋째, 경청. 넷째, 공감. 그 다음 선택, 존중. 그 다음 분석. 긍정 요소 찾기, 피드백, 기다림, 존중함. 자, 10단계. 자, 오프닝 이제 넘어가고, 주제.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뭐예요? 아픈 마음 치료하기가 주제다. 아이가 상처로 인해 이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치료하는 코칭을 해야 하고, 아직 상처가 없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하는 코칭을 하는 거죠. 본장에서는,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칭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위한 코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코칭을 해보기로 하자. 청장년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들의 상처가 어린 시절, 특히 사춘기 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또 치유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 오늘 코칭의 주제는 아픈 마음 치료하기예요. 혹시 이것보다 먼저 다루고 싶은 더 중요한 주제가 있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급한 게 있으면 그걸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더 급한 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교육적 코칭은 효과가 없습니다. 네,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부터 해결하는 코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가 정해졌으니 다음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하나요? 네, 아픈 마음 치유에 대해서는 본 GSM 프로그램 6, 7, 8, 9, 15권. 네, 6은 자유, 7, 8, 9는 심리치료, 15권은 아픈 마음 치유 교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아픈 마음이란 유전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들이 합쳐져서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된다. 유전적 요인은 뭐죠? 창세기 3장에서의 근원적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부모로부터 또 받았던 그런 어떤 성품적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외부적 요인들, 이건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부딪히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아픈 마음을 갖게 되는 기본 원인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거 갖고 태어나죠. 아픈 마음의 종류를 보면 고통과 괴로움, 분노, 증오심, 좌절, 무기력, 후회, 우울증, 대인기피, 열등감, 정신질환, 불면증 및 육체적 질병, 자살, 불량화, 관계악화, 삶의 실패, 이런 것들이고, 마음을 억압하는 내용들, 죄, 염려, 경제, 습관, 중독, 생각, 과거, 상처, 관계, 비교, 언어, 목표, 열정, 환경, 성품, 정보, 이런 것들이고, 억압을 치료하는 10단계 과정, 정체인식, 분석. 분석은 1차 분석, 2차 분석, 3차 분석. 1차 분석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차 분석은 원인자의, 제공자의 가정이나 환경 분석. 3차는 그 제공자의, 원인 제공자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에 대한 분석이에요. 의지 갖기의 중요성. 무엇이든지 의지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러 간다면 의지를 만들어야 한다. 의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질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뭐예요? 삶에 미치는 영향력. 둘째는 이대로 간다면. 셋째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자, 주제가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만들기. 코칭에서는 세 번째 단계인 본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해야 될 내용들. 코치, 지금 P코치가 가지고 있는 아픈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아픈 마음의 종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 강박관념, 분노 조절장애, 분노 조절장애, 무기력, 열등감, 자살 충동, 망상, 조현병, 기타 정신적 질환, 성품적 질환, 소위 말하면 공주병, 이런 거.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거,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치료하기 위한 코칭을 해보자. 코치, 지금 P코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픈 마음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P코치,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집중력도 생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무기력이에요. 아, 그렇군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가 시작됐죠? 학기 초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중간 어떤 시간부터 그랬나요? 항상 처음인가 중간인가? 그 변화의 시점. 그러면 P코치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나요? 여기서도 역시 무기력이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네. 그 밖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가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어떤 충격을 강하게 받았을 때, 이때는 그 충격의 여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어요. 평상시에 바보, 멍청이라든지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경우, 항상 야단맞고 자주 폭력과 위협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때, 칭찬, 격려 등의 동기,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이나 이혼 등의 환경이 있는 경우, 아무런 목표나 비전이 없는 경우, 이런 목표를 가진 모델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죠.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고 있을 때, 학업을 따라가지 못할 때, 주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무기력에 빠져요. 이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고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도 누가 옆에서 칭찬하고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코치들은 무기력에 빠지는 기본 이유들이 이런 정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이제 아이의 가정 환경이나 부모와의 관계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무기력의 문제점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코치, 그럼 지금의 어떤 그런 상태가 본인의 마음 상태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건 다 무기력한데 친구와는 또 잘 놀아. 이게 그럼 돌파구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걸. 자, 그래서 이게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친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에 이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이야기했으니 참 잘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목표 정하기. 이번 코칭의 목표는 무엇이었죠? 무기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잘했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곳에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P코치 잘할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앞에서 다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과정 목표 만들기. 그러면 무기력한 상태에 탈출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래서 P코치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죠. 그리고 아무 대답을 안 하면 코치는 자원을 자꾸 이제 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죠. 이런 것도 어때요? 이런 정도 어때요? 이때 코치는 아이가 선택한 방법들을 중심으로 실행 계획을 짜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서 선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먼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찾게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잘했던 것이 뭔지 일깨워 주거나 과거에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지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과거에는 성공했던 일이 뭔지 종이에 또 여러 가지 제목들 그림을 붙인 후에 그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일을 시작하게 해본다든지 그래서 쫙 그 안에 딱 그림을 붙일 수 있으면은 뭐 영화 보기 또 뭐 책 읽기 또 나가서 운동하기 또 뭐 뭐예요 뭐 짜장면 먹기 또 어쨌든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딱 해놓고 이 중에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라고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짜장면 들어와. 그러면 오늘 일단 우리 짜장면 같이 먹으러 가요. 그래서 짜장면 일단 같이 가서 먹는 거야. 예, 먹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코칭을 진행하면 되죠. 자,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건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고 동일한 상태에 있다가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한다든지 먼저 영적인 일들을 하게 한다든지 성적인 높은 과목들을 찾아서 그것을 더 성적이 높은 과목들을 찾아서 그걸 더 강화시키게 한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화해하게 한다든지 정신적 감옥, 바보, 멍청이 나 같은 거 쓸모없다. 그렇다면 이걸 자유하게 한다든지 기타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갖게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과목에 동기를 일으키고 도움을 줘서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무기력에 빠지게 만든 주변의 상황들을 개선하는 데다가 목표를 둘 수도 있고 아이와 의논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작하고 진행해야 할 과정들을 만들어 보자. 관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학교에서나 코칭에서나 모든 상황에서 질문의 훈련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자기에게 하는 질문, 내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것의 단점과 장점은 뭘까? 학교에서 선생님께 의무적으로 몇 번 이상 질문하는 훈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심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질문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오늘 질문 3개만 하고 와봐. 질문을 이제 던져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제 관심의 지수를 높여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해보신지 정리했으니 앞으로 우리 손주는 훌륭한 리더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동의하나요? 네.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찾기, 제거해야 할 장애 요인 찾기. 자, 그러면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뭘까요? 영적 자원, 외치는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기, 참여해 볼 수 있는 기관 찾기, 여행, 주제에 맞는 책 찾기, 경험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기, 봉사활동.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제거해야 할 장애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또 자기 스스로가 변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앞부분에서 뭐 자기 습관이라든지 부정적인 말하는 거라든지 뭐 늦잠 자는 거라든지 뭐 아무 목표가 없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자기를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짜기. 자, 그럼 이제 실행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기로 해요. 무기력에 탈출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위에서 이제 자원에서 다 소개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뭐 그러면 책 읽기다. 그러면은 책을 다 한 권 읽고 나면 어떤 보상을 또 약속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그러면 책방에 가서 구입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빌려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제. 그러면 1차적으로 내일은 도서관에 학교 갔다 오면서 그 책을 빌려 가지고 와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걸 진행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다 똑같아요. 자, 쉽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